술 한 잔에 2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모유의 맛이 달라져요, 여러분. 엄마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아기 똥꼬가 빨개진다.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모유 수유 중 피해야 하는 음식 알아보기 편입니다. 엄지맘도 모유 수유를 하면서 진짜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초반엔 정말 많이 컸어요. 그런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병원에 이제 진료 가거나 의사 선생님 만나거나 선배 맘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모유 수유 중에 커피 진짜 마시면 안 돼요? 막걸리 한 잔만 마시면 안 돼요? 네. 회 진짜 먹으면 안 돼요? 고춧가루 나 매운 거 너무 좋은데 먹으면 안 돼요? 계속 물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엄마의 컨디션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먹고서 탈이 날 수 있는 음식들은 무조건 피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들은 엄마가 먹고 탈이 나는 음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회나 이런 것도 왜 모유 수유 중에 되도록 피하라 라고 얘기하냐면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식중독에 걸리거나 엄마가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엄마도 막 탈수증에 고생해가면서 양분이 빠지는데 수유까지 하게 되면 엄마의 몸이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모유 수유 중에는 양분 있는 좋은 음식을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해서 드세요라고 권장을 하는 거고요. 뭐 술이나 카페인 같은 경우에도 절대 먹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지맘은 먹었습니다. 맥주 한 캔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속설 같은 게 있잖아요. 먹은 만큼 젖을 짜내면 그만큼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이런 근거 없는 말 믿지 마시고 정확하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서 엄마가 먹는다면 수유를 하는 동안에도 즐겁게 상황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먹어가면서도 충분히 아이에게 수유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수유 중에는 어떤 음식을 좀 조심하고 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아이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는 알코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알코올을 뭐 많이 마시진 않아도 조금씩 즐겨 마시거든요. 수유하는 동안에는 정말 알코올 섭취를 거의 못했어요. 특히 우리 아기가 신생아일 때는 그만큼 더 예민하기 때문에 저도 진짜 초반 100일 동안은 많이 30일, 100일 계속 주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코올에 대한 속설 중에 술 한 잔에 2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수유해도 된다? 뭐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산부인과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원장님, 맥주 한 잔 마시고 2시간 뒤에 수유하면 안 되나요? 혹은 맥주 한 잔 마시고 양쪽에 모유를 좀 빼내고 수유를 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체내에서 알코올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서 젖을 짜낸다고 해서 알코올이 체내에 사라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서 하루 정도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수유를 하지 않고 그리고 체내에서 완전히 해독이 되는 그 시간을 지난 다음에 수유하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한 잔 마시고 하루 동안 애기한테 수유 못하면 뭔가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쵸? 왕창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엄지맘은 실제 출장이 잡혔었어요. 중간에 모유 수유 하다가. 그래서 유축기를 가지고 1박 2일 출장을 떠났습니다. 어차피 24시간 내가 유축해서 버려야 될 건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때 회에다가 소주를 엄청 즐겁게 마셨습니다, 여러분. 플렉스하게 마셨어요, 술을.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은 술은 한 잔 먹고 수유 안 하기는 억울하니까 되도록 수유 기간에는 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한 잔이라 하는 용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맥주 같은 경우에는 340ml가 한 잔 기준이라 하고요. 와인은 140ml, 그리고 증류수, 뭐 소주나 청주나 이런 거는 40ml라고 합니다. 정말 그 잔 하나죠.
저는 와인은 괜찮겠지 하고 마시고 수유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위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뭐 매일매일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고주망태 아닙니다. 근데 이왕이면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음식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는 모든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아이가 그 일정 시기 동안에는 직접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유식을 할 때에도 순서가 있듯이 돌 전 아기들에게는 알레르기에 조금 민감하게 엄마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로 알려져 있는 음식들은요, 땅콩, 대두, 밀, 우유, 옥수수, 달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복숭아라든지 뭐 특별한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유 수유를 이러한 음식을 먹고 나서 수유를 했는데 아기가 계속 짜증을 내고 울거나 아니면 몸이 뭐 울긋불긋 발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몸에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모유에 그 어떤 음식의 성분이 전달되어서 그러는 걸 수 있으니까 엄마도 모유 수유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뭐 땅콩이나 아니면 뭐 밀, 뭐 달걀, 옥수수, 우유 이렇게 좀 나도 민감했었던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는 주의하시면서 아이에게 모유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엄지맘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가 사실 1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에게도 이러한 음식을 먹였을 때 지금 이제 4살인데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 아시는 이제 지인들 중에는 아기가 엄마가 달걀을 먹고 나서 모유수유를 하니까 좀 아기도 이렇게 피부에 건조증이나 이렇게 불긋불긋한 게 좀 피부가 유난히 나타났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토피가 좀 있다 보니까 유제품이 좀 많이 민감하잖아요. 그랬던 반응을 호소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이게 정확히 엄마가 섭취한 음식 때문인 건지 이걸 명확하게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유의 맛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제가 가슴 마사지 해주시는 선생님한테 듣게 됐어요. 엄마의 모유 맛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가 맛이 있는 맛의 모유를 만들려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2번째는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채소를 많이 먹고서 모유를 줄 때랑 고기를 많이 먹고 줄 때랑 과일을 먹고 줄 때랑 그 모유 맛이 미세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어린 시기에 모유를 먹는 동안에 미각이 성인에 비해서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그 맛의 차이를 굉장히 민감하게 구분한대요. 그래서 아이가 유독 좀 모유를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엄마가 식단일지를 작성하셔서 내가 이때 뭘 먹었지? 이제 24시간 동안에 뭘 먹었는지 좀 살펴보시면서 아이가 이왕이면은 좀 좋아하는 음식들. 근데 사실 모유를 주는 동안에는 야채랑 고기랑 육류랑 생선이랑 과일이랑 골고루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골고루 먹어서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는 모유를 아이에게 주는 게 영양 성분이나 건강 면에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속설 중에 엄마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아기 똥꼬가 빨개진다. 그리고 아기 응가에서 고춧가루가 나온다. 라는 속설이 있었어요. 우선 엄지맘은 삐 진짜 불닭볶음면이랑 막 엽기떡볶이 막 엄청 매운 음식들 먹고서도 엄지맘은 모유수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대신 매일매일 먹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문가에게 많이 이렇게 자문을 구하잖아요. 여쭤봤더니 먹어도 된대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서 스트레스 없는 모유를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매일 삼시세끼 매운 걸 먹어요. 그러면 영향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2, 3일에 한 번씩 매운 거 먹고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생선 먹기입니다. 왜 생선은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라고 하시겠지만 건강한 바다에서 자란 정말 중금속을 먹지 않은 건강한 생선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엄마 모유에 자칫하면 이런 중금속이나 수은 같은 게 모유로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메이드 인 잘 체크하셔가지고 건강한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네, 다 테스트를 검증한 그런 먹거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엄지맘이 예민했던 게 바로 커피였어요. 엄지맘은 커피를 너무 좋아해. 하루에 막 3잔씩 마셨는데 1잔 이상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원장님한테 진짜 최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까지인가요? 라고 했더니 원장 선생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제 엄마가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모유를 통해서 가는 카페인 양은 굉장히 미미하대요. 그 카페인 양은 아이에게 그렇게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2잔, 3잔, 4잔 이렇게 고카페인을 많이 마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브랜드 카페에서 2샷, 3샷 뭐 이렇게 추가해서 1-2잔, 3잔을 마시면 하루에 샷이 몇 잔이에요. 그쵸? 에스프레소로 따지면 몇 잔을 마신 거예요. 그렇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좀 카페인을 염두하시면서 하루에 1잔 정도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채소는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특정군의 채소들은 오히려 이게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하면서 이게 아이들에게는 배에 가스를 차게 하는 그렇게 작용이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브로콜리, 콩, 양배추, 콜리플라워, 양파, 통곡물로 된 식물들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는 몸도 차게 해주고 덩달아 배에 가스도 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말하는 거 기준은요, 여러분. 정말 양파를 내가 하루에 한 끼에 3개씩 먹는다. 이게 집착하는 수준인 거예요. 내가 하루에 브로콜리를 한 3덩어리씩 먹는다. 정말 특정 이 식품만 먹는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해를 입히겠지만 음식에 조금씩 소량 들어가는 걸 섭취하는 거로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골고루 엄마가 스트레스 없이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내가 유독 많이 먹었다. 막 콩을 한 대박씩 먹었어요. 그럼 문제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모유수유 중에 엄마가 먹으면 좋은 음식편으로 제가 좀 정리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요 아래 오셔가지고 우리 네이버 카페도 있고요. 댓글로도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